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기업 바로 반도체 장비 산업의 핵심 주자 PSK입니다. 반도체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 기업의 현재와 미래,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올해 초만 해도 PSK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좀 있었어요. 근데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요. 지금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해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그런지 그 근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면서 PSK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PSK가 대체 어떤 회사인지부터 시작해서 최근 실적은 어땠는지 체크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진짜 힘이죠. 고객사 구성은 어떤지, 또 다른 한 축인 PSK 홀딩스는 AI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앞으로 뭘로 먹고 살 건지, 성장 동력까지 쭉 훑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이랑 리스크 정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PSK.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한마디로 반도체 전공정의 아주 중요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전공정이라는 말이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뭐냐면 그 얇은 반도체 원판, 웨이퍼라고 하죠. 그 위에다가 실제 회로를 새겨 넣는, 그러니까 반도체의 심장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로 치면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랑 똑같습니다. 반도체 성능과 품질을 좌우하는 첫 단추인 셈이죠. PSK가 바로 이 중요한 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회사가 최근에 성적표를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시장의 우려를 딛고 얼마나 탄탄한 성과를 냈는지 한번 보시죠. 2분기에 잠깐 주춤하나 싶었는데 3분기에 밀렸던 물량이 풀리면서 실적이 확 좋아졌습니다. 특히 국내 고객사들한테서 꾸준히 주문이 들어온 게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됐고요. 그래서 2025년 전체로 보면 작년보다 한 10% 정도는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익률이잖아요. 예전처럼 10% 후반에서 20% 초반대 이 높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지킬 걸로 보여요. 아, 돈도 잘 벌고 있구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다음은 PSK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다변화된 고객사 구성인데요. 이게 왜 리스크를 줄여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시장에서 제일 걱정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전체 매출의 거의 30%를 중국에서 벌어들였는데 이 비중이 10%까지 뚝 떨어진 거예요. 와, 이거 특정 국가에 너무 의존하면 이렇게 위험하구나 하고 아찔했던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PSK가 이 위기를 얼마나 똑똑하게 기회로 만들었는지 딱 보입니다. 중국에서 빠진 만큼을요, 여기 보시는 국내 대형 고객사랑 북미 고객사 비중을 확 늘리면서 완벽하게 메꿔버렸어요. 그 결과 지금은 어디 한 군데 쏠리지 않는 아주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시장의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린 PSK의 진짜 실력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 PSK 홀딩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가장 핫한 AI 시대의 핵심이죠. 후공정 기술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PSK는 우리가 흔히 아는 디램이나 낸드 같은 메모리 반도체의 전공정, 그러니까 회로를 그리는 앞 단계를 맡고 있다면요. 자회사인 PSK 홀딩스는 후공정을 담당합니다. 후공정이 뭐냐면 만들어진 칩을 자르고 붙이고 포장해서 최종 제품으로 만드는 뒷단계를 말하는 건데요. 특히 요즘 AI 칩의 핵심 기술인 HBM이나 코어스 같은 최첨단 패키징 기술에 완전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영역에서 AI라는 큰 흐름에 딱 맞춰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아주 완벽한 구조인 거죠. PSK 홀딩스가 돈을 어디서 버는지 보면 이 회사가 AI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더 명확해집니다. 물론 HBM도 중요하지만 매출의 무려 70%가 바로 이 코어스 패키징에서 나와요. 이 코어스라는 기술, 엔비디아 GPU 같은 초고성능 AI 칩을 만들 때 여러 칩을 하나로 묶어서 성능을 폭발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 시장에 가장 뜨거운 수요, 그 한가운데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올해 HBM 투자가 생각보다 좀 더디면서 관련 시장이 살짝 주춤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폭발적인 코어스 수요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아서 엄청난 실적을 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PSK 홀딩스가 그냥 HBM 하나만 바라보는 회사가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사업 체력을 갖췄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거죠. 자, 그럼 앞으로 PSK를 쭉쭉 끌고 나갈 미래 성장 동력은 과연 뭘까요? 앞으로의 전망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2025년에 D램 시장이 좋아지면서 수혜를 볼 거고요. 2026년까지는 주요 북미 고객사들이 싱가포르랑 일본에 엄청난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서 여기서도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내년에 한 10% 이상 성장할 거라고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그 이상을 기대하는 분위기죠. 더 멀리 보면 주요 고객사들이랑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회사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사업까지도 넘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성장의 핵심은 결국 기술력이죠. PSK는 이 부분에서도 아주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린 D램 장비를 내놓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반도체 수요를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신규 세정 장비, 그리고 그 다음엔 회로를 더 세밀하게 닦는 차세대 메탈 식각 장비까지 이렇게 착착 다음 세대 기술을 준비하면서 시장을 계속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싹 정리해보고 투자자 입장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모두가 걱정했던 중국 리스크, 이걸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아주 안정적인 고객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PSK의 탄탄한 전공정 기술에다가 자회사인 PSK 홀딩스의 AI 후공정 기술이라는 강력한 양날개를 달았고요. 셋째, AI와 데이터 센터라는 이 거대한 흐름의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는 점. 그리고 넷째, 이 모든 성장을 뒷받침할 기술 개발 로드맵까지 아주 명확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겠죠. 투자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 바로 비용입니다. 특히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즉 R&D 비용과 똑똑한 인재들을 데려오는 데 드는 돈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게 물론 미래를 위한 꼭 필요한 투자이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회사 이익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PSK가 R&D에 얼마나 진심이냐면요. 이 숫자를 보시면 압니다. 장기적으로 전체 매출의 10%를 연구개발에 쏟아붓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그냥 돈을 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술력으로 시장을 압도하겠다는 회사의 정체성이자 미래 경쟁력을 위한 아주 과감한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AI와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지금, 과연 PSK는 이 기회를 잡아서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강점과 리스크를 잘 따져보시고 투자자 여러분, 각자 현명한 판단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종목 추천이 아니며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